네, 이번 시간 페이지 203페이지에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첨화음통에서 첨화음통은 외단부의 높이는 첨화음통의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첨화음통 최대 폭의 12분의 1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모르겠다고요? 글씨 한글로 써 있잖아요. 즉 1번으로 할래, 2번으로 할래?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첨화음통이에요. 물이 이렇게 내려봤을 때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빨리 골라보세요. 하셨죠? 몇 번? 다 엇갈리는 거죠. 결론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건 여러분 1번이 좋은 거예요. 하셨죠? 2번이 안 좋아요. 2번으로 하지 말라고요. 아니 글씨 써 있잖아. 뭔지 모르니까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고요. 잠깐 보자고요. 왜 도대체 1번이 좋은 거고 2번이 나쁜 건지. 나쁜 이유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얘는 물을 잘 가둘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이 여러분 여기까지 차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요 물이 이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넘치는 거죠. 좋은 거죠. 집 안으로 막 물이 넘쳐. 근데 얘는요 물이 이만큼밖에 안 차는 거죠. 그럼 어때요? 밖으로. 아 비가 오는데 밖이 좀 넘치면 어때서? 집 안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왜요? 밖으로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비가 오는데 밖에 뭐 다 젖었을 텐데 뭐. 중요한 건 집 안이 안 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 읽어볼게요. 네 번째, 첨화음통 외단부의 높이는 첨화음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이게 외단부의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라고 나와 있죠. 높이를 낮게 하래요. 어떤 쪽보다 안쪽보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데 첨화음통의 높이는 최소 25mm. 여기서부터 이거 여러분 최소 얼마? 25mm. 또는 첨화음통 최대폭의 치수의 12분의 1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하라고 하는 거죠. 밑에 그림도 잘 그려놨네. 왜 제 그림하고 틀려요? 뭘 틀려요? 맞죠? 똑같은 얘기야. 그림이 이렇게 거꾸로 그려서 있어서 그렇지.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뭐. 다섯 번째, 경사지붕의 첨화음통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낮게 하라고 그랬죠? 그럼 너는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어서 이거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보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거보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연장선 했을 때 이거와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으로 흘러내린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첨화음통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 25mm가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 왼쪽 갭이 25mm인 것 같은데. 어떤 거요? 25mm 낮게 낮게 25mm 낮게. 그쪽이 아니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잠깐만요. 나중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6번째입니다. 자, 첨화음통의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고, 자, 그러면 첨화음통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 폭은 얼마로 한다고요? 100mm 이상으로 하고, 자, 폭과 깊이의 비례. 폭과 깊이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폭이 넓어야 될까요? 깊이가 더 깊어야 될까요? 얘가 4면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3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폭이 더 넓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자, 신축이음은 여러분 15m마다 하라고 나와 있죠? 저 15m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신축이음 7번은. 그 다음에 자, 페이지 204페이지 보면 10번 첨화음통에 이음부가 나오죠. 첨화음통 여러분 하나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첨화음통은 기본적으로 짧으면 이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첨화음통 이음부는 겹친 부분이 최소 30mm 이상. 자, 이음일 때 여러분 겹침은 30mm 이상으로 하겠대요. 이렇게 요즘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전부 다 시방세에 있어서 그래요. 아셨죠? 자, 대기하고 연결점을 최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걸 위에서 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첨화음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겹쳐졌대요. 그러면 자, 이 겹친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한다고요? 30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쳐만 놓으면 나중에 물이 여러분 당겨지면 밑으로 주저앉는다고요. 아셨죠? 주저앉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고정철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철물이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너 여기서부터 요 간격은 얼마라는 게 좋다고요? 저 50mm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고요. 그래 밑으로 쏙 안 빠진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음통 나와 있죠. 선음통입니다. 자, 1번 선음통은 최장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합니다. 선음통. 자, 선음통은 얼마라고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길게 하면 한꺼번에 가면 죽을 텐데. 여러분 너무나 길어버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 개층 한 개층 끼워서 내려가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 다음에 저걸 또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00mm 즉 3m 이하로 제작을 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선음통의 모든 배출구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해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혹시 나뭇잎이라든지 뭐 찌꺼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막힘의 원인이 되겠죠. 철망을 끼우는 이유가 여러분 찌꺼기 자 걸름이죠. 세 번째, 선음통과 벽면 사이의 이격근은 최소 30mm 간격을 유지한다. 3번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요. 그러면 선음통이 여러분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선음통은요 벽에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고요. 떨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교재 페이지 201페이지 201페이지 펴보세요. 빨리. 거기 선음통 사진 있죠?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 떨어졌잖아요. 얼만큼 떨어지라고요? 얘가 지금 떨어질 거리가 여러분 30mm 떨어지라고요. 30mm 이상 정도는 떨어지라고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죠. 이게 벽에 붙어버리면 여러분 비도 선음통에 맞겠죠. 이 선음통 물이 어딜 타고 와요? 이제 벽을 타고 오겠죠. 그럼 여기가 자꾸 어때요? 방수에 취약점이 생기니까 떨어지라고요. 너만 그냥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다음에 자 5번째 한번 볼게요. 선음통 거리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자, 여기 고정철물이 있다고요. 자, 고정철물이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간다고요. 이때 여기 자, 이 간격은 얼마 정도 떨어지라고 나와요? 최소 200mm. 200은 떨어지래요. 200mm 떨어져. 그 다음에 나머지 간격으로 해서 똑같이 여러분 얼마로 간다고요? 등거리가 똑같지 않냐고요. 등이 얼마마다 1500mm 정도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저는요 206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보면 6장 방수공사 및 방석공사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습기가 모이면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석공사나 방수공사나 큰 의미가 자 별다른 거 없어요. 아셨죠? 약간 방습은 자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얘가 두 번 한다면 얘가 한 번만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자 방수공사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진짜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206페이지 보면 여러분 멤브레인 나와 있죠. 멤브레인은 얇은 막을 여러 개 해서 방수하는 공법을 여러분 멤브레인 방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스팔트, 루핑, 자 시트 방수. 여러분 아스팔트 루핑이 아니라 아스팔트 방수도 멤브레인 방수입니다. 아셨죠? 아스팔트 방수, 자 시트 방수, 토막 방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멤브레인 방수의 기본 자 종류들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207페이지 보면 여러분 연화점 나왔죠? 연화점, 연화가 뭔지 아세요? 연화. 한문이 안 써있네. 한문이 써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럼 한문이 써있다고 알까? 자 그렇지도 않아. 자 조금 있다면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할 때 이게 나오냐면 아스팔트 방수할 때 이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자 그때 가면 돼요. 열공법, 열을 하는 공법이고 냉간공법, 열을 가열하지 않고도 방수하는 공법이 여러분 냉공법. 다른 말로 냉간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방수가 나와요. 자, 이 아스팔트는요 원유의 찌꺼기예요. 지 원유 찌꺼기를 여러분 뭐라고요? 아스팔트라고 하는데 이 아스팔트를 기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자 끓여요. 아시죠? 끓인다고요. 그래서 이 끓인 걸 갖다가 지붕이나 또는요 자 바닥 또는요 벽에도 상관없어요. 벽에다 갖다 발라주는 거죠. 근데 식은 상태에서 발라주면 안 돼요. 뜨거운 상태에서 발라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자 원유를 붓고 그 다음에 방수지를 깔아요. 또 아스팔트를 갖다 놓고 또 원유를 끓일 거 그러니까 자 아스팔트를 또 바르고 또 방수지 밟고 이렇게 여러 겹을 해서 하는 방수가 여러분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자 문제는 아스팔트 방수를 공부할 때는 먼저 자 아스팔트의 재료를 공부해야 돼. 재료. 자 문제는
이 아스팔트의 종류로 보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도 딱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블로운 아스팔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본이 돼야 나머지 게 여러분 저절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요, 상대적으로 블로운 아스팔트보다 약간 물렁거리는 아스팔트예요. 자, 블로운 아스팔트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이트보다 약간 딱딱한 아스팔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스팔트는 좋고 나쁨을 따지는 그 항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화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진입도가 있어요. 자, 연화가 뭐냐고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화자만 들어가면 저게 불화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화가 뭐야 물으면 불이 나는 온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붙는 온도 발화점 또는 착화점이라고 얘기하죠. 연화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스팔트는 전체적으로 둘 다 딱딱하단 말이에요, 상온에서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절대 작업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면 여러분 꿀처럼 바뀌어야 돼. 꿀처럼 여러분 겔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죠.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꿀처럼 연하게 변화될 때까지, 연하게 변화될 때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롤러를 갖다가 이렇게 칠해줘야지. 안 그러면 아스팔트는요,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다고요. 그 상태는 그냥 못 쓰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꿀처럼 될 때까지 이걸 녹여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는 온도를 뭐라고요? 연화점. 연하게 변화되는 온도, 직역입니다. 아셨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연화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블로운 아스팔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요 원래 상대적으로 블로운보다 약간 말랑거려요. 그럼 연화점이 조금만 가열해도 금세 꿀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연화점이 낮다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자, 그럼 블로운 아스팔트는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연화점이 낮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도 있냐면 열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기후에 저항하는 성질,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내후성. 이것도 작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요 제가 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지고 이렇게 지붕에다 갖다 발랐어. 그러면 해필 그의 여름이 여러분 지구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여기서부터 검은 비가 찔찔 내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 내포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요, 자, 어디에 쓰면 좋아요? 지붕? 옥상? 여러분 지붕이나 자, 옥상에는요 사용을 안 되는 거죠. 왜요? 흘러내리니까. 그러면 온도 변화가 없는 지하실이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연화점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저 개념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화점이 들어가면. 그럼 자, 블로운 아스팔트는 상대적으로 높아.
그러면요 열에 강하죠. 자, 내구성이 자 좋아요. 커요. 자, 그래서 어디에 써야 돼요? 지붕이나 자 옥상에 써도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보대. 혹시 그럼 지하실에 쓰면 안 될까요? 써도 되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넓은 쪽이 바로 요거죠. 사용 범위가 넓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좋고 나쁨 따지는 게 뭐였어요? 침입도라고. 침입도 이쪽으로 조금 비껴서 쓸게요. 자, 침입도를 여러분 측정하는 방법은 자 아스팔트를 놓고 여기다 바늘 같은 걸 올려놔. 그 다음 일정한 무게로 눌러버려갖고 쏙 들어가는 깊이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딱 맞아. 여러분 어차피 얘들은 여러분 꿀처럼 변화된 상태에 가서 롤러로 칠할 거라고 하셨죠? 자, 롤러로 칠할 때 얘가 스며드는 정도가 진입도야. 스며들 거 아니에요. 안 스며들까요? 스며들겠지. 그러면 딱딱한 게 잘 스며들을까요? 좀 물렁물렁한 게 잘 스며들을까요? 그게 그 진입도야. 그거 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따라서 스트레이트가 물렁거리죠. 그러니까 진입도가요 큰 거지. 상대적으로 딱딱하니까 진입도가 작아지는 거죠. 됐나요? 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자 좋은 아스팔트는요. 좋은 아스팔트는 자 연화점 큰 거, 진입도 큰 게 좋아요. 그럼 블로잉 좋아요? 스트레이트가 좋아요? 얘기가 곤란하죠? 얘기가 곤란. 하나 좋고 하나 다 나쁘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요. 뭐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블로잉 아스팔트가 다 좋은 줄 알아. 아니야. 그게 항목마다 얘기가 달라지니까. 자, 그럼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스트레이트를 기준해서 만든 게 있어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뭐가 있냐면 아스팔트 루핑이 있고 아스팔트 펠트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스팔트 펠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루핑과 펠트는요. 루핑과 펠트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방수지로 써요. 아셨죠? 방수지. 방수용 종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는 아스팔트만 여러분 이거 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방수지를 붙여줘야 돼요. 자, 얘들은 자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 원지에다가 그 위에다가 여러분 아스팔트를 뿌립니다. 무슨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갖다가 여기에다 여러분 산투압 시켜요. 시켜서 만든 게 바로 기본적으로는 루핑과 펠트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근데 네 번째 보면요. 우리 교재 잠깐 봐요. 네 번째 아스팔트 루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블론 아스팔트를 피복시키고 표면에 음무나 활석 등의 분말을 산포하여 만든 것. 여러분 요 상태 만들어진 상태에다 그 또 위에다 루핑은요. 또 위에다 블론 아스팔트 한 번 더 입혀요. 아셨죠? 그렇지만 기본은 둘 다 기본은요.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입힌다고요. 근데 왜 블론 아스팔트를 안 입히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입혔을까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뭐가 좋아요? 진입도가 잘 스며들게 드는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는요. 루핑과 펠트는 자 여기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여기 종에다 입힌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여러분 루핑은 또 그 위에다 또 뭘 입혀요? 블론 아스팔트 또 한번 입히는 겁니다. 아셨죠? 제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교재가 조금 앞에 내용을 삭제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제가 강의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블론 아스팔트는요. 블론 아스팔트는 자, 첫 번째 또 뭘 만드냐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만들어요. 프라이머에 원료가 돼요. 여러분, 자, 블론 아스팔트에다가 휘발성 용제를 섞어요. 여러분 용제가 뭔 뜻인지 아세요? 용제. 녹이는 재료에 하셨죠? 녹이는 재료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용제가 뭔지 아세요? 솔벤트, 신나, 벤젠 이런 게 여러분 용제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요. 여러분 접착제 아셨죠? 접착제. 제 용도로 써요. 그래서 바탕면에 아스팔트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바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발라야 해요. 근데 아스팔트 프라이머 여러분 다 어떤 역할인지 다 보셨고 다 직접 경험했어요. 대표적으로 왜 우리 돌에 포장 재포장할 때 보면 해필 횡단보도야. 그럼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파란불이면. 그때 여러분 검은 액체 뿌려지는 거 보셨죠? 그 검은 액체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그러면 그게 기름 같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묻은 신발에 묻은 상태로 아스팔트가 안 묻은 쪽에 가버리면 조금만 있으면 몇 가닥 걸으면 끈적끈적거리죠. 바닥이.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방수성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접착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바탕면과 방수 재료와의 접촉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그 위에다 뭐래요? 아스팔트를 깐다고요. 아셨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죠?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니까 또 모르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아스콘은 아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몰라. 예.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또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블론 아스팔트가 자,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기 때문에 블론 아스팔트 계량한 게 뭐냐면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있어요. 자,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론 아스팔트를 계량합니다. 자, 계량해서 얘가 최우수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자, 옥상이나 지붕공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저 개념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거기 보면 여러분 209페이지 보면 여러분 아스팔트 자, 거기 보면 보행용 전면 접착 이거 뭐냐? 자, 자, 갑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프라이머예요. 자, 프라이머는 여러분 몇 번 칠해요?
딱 한 번밖에 안 칠해요. 아셨죠? 가장 먼저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자 이런 아스팔트 요거와 바탕면과에 접촉이 되니까. 자 A가 뭐냐면 요게 아스팔트죠. 자 이게 블로운 아스팔트가 될 수도 있고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될 수도 있는죠. 그래서 그냥 플레인 아스팔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R은 아스팔트 루핑을 얘기하는 거고 혹시 F가 나오면 펠트예요. 아셨죠? 근데 제발 이거 루핑 펠트라고 외우지 마세요. 그럼 언제 루핑 쓰고 언제 펠트 쓸까요? 언제 루핑 쓰고 언제 펠트를 쓸까요? 여러분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왜요? 도면에 쓰여 있어. 도면에 쓰여 있다니까. R이 될 수 있고 F 펠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A가 뭐예요? 아스팔트라고. 또 루핑 펠트 또는 아스팔트 계속 이 과정을 거쳐서 간다고요. 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면에 쓰인 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저게 여러분 지금 아스팔트의 자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세 번째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죠. 스윙 주의사항이 있어.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는 됐고 두 번째 아스팔트 용융 미치입니다. 아스팔트는 녹인다고 그랬죠. 녹여야 될 때 온도가 있습니다. 자, 용융주는 최소한 30분의 1회 정도 자 온도를 측정합니다. 왜? 온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예요. 자, 어떤 분 그래요? 높으면 여러분 제가 잘 녹아서 좋을 거 아니야. 여러분 높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기름 성분이 다 위로 증발돼 버리면 나중에 굽고 나면 얘가 딱딱해져서 막 깨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나 적게 해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접착력 저하 방지하려고 200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죠. 몇 도요? 200도시면 어느 정도 온도예요? 그냥 뜨거운. 여러분 치킨이 바짝 튀겨지는 온도가 보통 170에서 180도밖에 안 돼요. 치킨이 그 온도에서 튀겨져요. 아셨죠? 그럼 200도시면요. 우리들도 들어가면 바짝 튀겨지는 온도죠? 아니에요? 사람도 들어가면 바짝 튀겨져. 그 정도 여러분 뜨거운 온도라고요. 그러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자 일종 아스팔트 얼마 안 되죠? 220에서 230도씨 정도예요. 결론적으로 저렇게 굉장히 이 아스팔트 공사는 방수 공사는요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저 방수 공사를 안 합니다. 아파트에서 현장에서. 왜요? 저게 끓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작업 자체도 어렵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작업 또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공정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저 방수 공사예요. 그래서 저거 대신에 요즘 뭘로 해요? 시트를 깔죠. 아스팔트 시트를 깝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귿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네 번째 루핑 붙이기가 나와요. 자, 루핑은 기본적으로 밑에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어. 그 위에다가 이제 루핑을 깔 거예요. 루핑이나 펠트를 깝니다. 아셨죠? 자, 이때 여러분 기역번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별 루핑을 붙이기나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칭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인다. 여기까지만 봐요. 아셨죠? 다 많은 거 보지 말고
다만은 여러분 어떤 조건을 또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해 줬죠. 교재에서 다만은 제발 나오면 별로 읽으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거 읽다가 진짜 중요한 거 위에 거 못 읽어요. 그 머릿속 기억 못합니다. 자, 갑니다. 지금 방금 읽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루핑과 펠트 붙일 때 여기가 오목하거나 아니면 볼록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모서리가 중요해요. 모서리. 자,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볼래요. 얘는 신축 팽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얘는 신축 팽창이 이렇게 이루어져. 그럼 균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 지금 요 부분에서 벌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만 하면 잘못하면 그 부분에서 찢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루핑과 펠트가 찢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때 무슨 루핑 붙는다고요? 얘는 뭐냐면요. 여기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망사가 들어있어요. 망사. 망사는 왜 들어있을까요? 섹시하려고? 얘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찢어짐이 잘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래서 여기에다 먼저 스트레치 루핑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치 루핑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얘가 여러분 균열이 생겨도 뭐 얘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요 폭 전체 폭 얼마짜리 붙인다고요? 300짜리를. 자, 니은벌입니다. 일반 평면부에 루핑 붙이는 흘려붙임. 흘려붙임이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우리 도배할 때 보면 벽에 도배할 때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 붙여놓고 전부 다 쓸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흘려붙임이 아셨죠? 그러니까 전면을 전부 다 붙일 때 완벽하게 붙이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쓸어주는 거죠. 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건이나 뭐 솔로 다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그게 흘려붙임이라고요. 자, 완벽하게 다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는 곳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기포가 생겨서도 안 돼요. 그다음에 또한 루핑의 겹친 폭은 길이 및 폭방향으로 몇 미리? 100mm.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방수공사에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방수공사에서 야, 너 얼마나 겹친 길이 여러분 루핑이 이렇게 있어. 자, 너 여기서 이렇게 겹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겹친 길이 얼마로 할래? 무조건 100mm예요. 아셨죠? 이 100mm가 기준입니다. 100mm 이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시트 그다음에 자 시멘트 액체 방수, 도막 방수 전부 다 겹침 길이 하면 무조건 100mm가 기준값입니다. 자, 그래서 겹쳐는 100mm 정도라고 겹침부터 삐져나온 아스팔트는 솔동으로 균등히 발라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십시오. 자, 디귿번. 제가 한 내용을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셨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십시오. 자, 디귿번.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 물매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해 붙이고 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지금 1번하고 2번 있을 때 어떤 상태로 붙인 게 자, 방수에 더 효과적으로 좋을까요? 왜요? 여러분 물이 어차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빗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빗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좋은, 2번보다는 1번이 좋은 거죠. 얘가 나쁘고 얘가 좋은 거다고. 그러면 작업을 할 때 얘를 먼저 하고 그 위에다 얘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이렇게 다 붙여놓고 또 그 여기를 뜯어서 또 밑에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 기울기는요 작업을 할 때 보실래요? 여기를 먼저 붙여.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위쪽으로 향해 붙여야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 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요. 물매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향해 붙이고 라고 나와 있죠. 제발 잊지 마세요. 항상 여기를 먼저 하고 그 위쪽으로 가야지. 여기에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와 이제? 바꿔서 나오는 거죠. 이거 외울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또 넘어갈게요. 상하층의 겹침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자, 상하층의 겹침치가 만약에 여기 했는데요. 이 겹침치가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겹치면 얼마로 할까요? 100mm, 10mm 누가 10mm 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 100mm랍니다. 자, 문제는 자, 또 한 번 더 할 때는 제발 여기서 하지 말라고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겹쳐서 가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 위치가 동일하지 않은 곳에서. 그래 얘를 덮어버리니까 얘가 물이 안 새는 거죠. 항상 그 위치면 세면 그 위치에서 또 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물매우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라면 이렇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 때는 이렇게 된다고요. 원래 여러분 겹침폭이 100인데 자 이럴 경우에는 루핑의 겹침폭을 얼마로 본다고요? 자 일반적일 때는 여러분 100mm가 되지만 자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걸 150m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리을번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미음번 치켜올린 부위의 루핑은 각 층의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부분을 누름철무로 고정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시링제로 처리한다. 미음번 좀 볼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루핑 몇 번 붙였어요? 두 면에 쓰여 있다고 그랬죠? 자 봐요. 여기서 여러분 루핑이 이렇게 온다고요.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나. 자 그 다음에 루핑이 또 아스팔트 바르고 또 루핑을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얘는 이만큼 올라와. 이러지 말라고요. 항상 같은 높이에서 끝나라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스팔트 바르고 루핑을 이렇게 발랐어. 또 같은 위치.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취약점이 뭐냐면 빗물이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 들뜸이 생겨서 물이 계속 들어가서 안 좋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은 위치에서 만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쫄 때릴 때 그다음에 여기다 못으로 박아. 그럼 얘가 고정이 되는 거죠.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 다음에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이죠. 요 윗부분을 여러분 실리콘을 쏴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다가 다 해놓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뭘로 할 거냐면 벽돌 쏴. 벽돌 이렇게 싼 다음에 이제 미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걸 여러분 지금 미음번에서 자 벽돌 싸기 전까지 제가 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셨죠? 네. 자, 세 번째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요. 자 이번 시간에 못 하겠네요. 시간상.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자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자 여기밖에 못 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방수도 사실 조금 계량 아스팔트 시트하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하고 그 다음에 실링제 방수까지는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덜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 좀 할까 해요. 다음 주에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분명히 제가 숫자를 소개를 합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 쉬운 숫자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아셨죠? 어려운 숫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왜 여기는 150mm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는 150mm, 여기는 300mm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숫자가 나오면 분명히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인 따라 그리셔야 돼요.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막 졸고 계시잖아. 그쵸? 내가 많이 봤어. 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꾸 동영상을 여러분 수도반 상태에서 얘를 그리면요. 동영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한번 계속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꼭 그려야 되겠는데 노트 필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들어서 며칠 가는데요. 듣는 것도 좋지만 며칠 가냐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요. 노트 필기라고 봐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먼저 충분히 해놓으시고 나중에 듣는 거 나중에 들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